구청장님은 공약을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전수교육관 건립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공약 점검하는 거기에는 무형문화재 예능 분야 전수교육관 확충 이래가지고 착공 및 준공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이고,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업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이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전수교육관 확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거는 지금 건립돼 있기 때문에 공약이 이제 완수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좌수형성 거기 4개 무형문화재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전수관이 비좁아서 전수관을 확대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상태이고요. 구청장님이 그 후보 시절에 했던 그 공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공약 그 달성 여부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문구를 고친다든지 진척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적합하게 진행 속도도 정확히 표기돼야 되고, 그리고 단어도 이렇게 정정해서 올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구청장 후보 시절에 출마를 할 때 선거 공보상에 금방 최정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전수교육관 건립이라고 문구 하나 안 틀리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후에 이 공약 분석 작업을 하면서 예능 분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했던 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수영 민속 보존회 쪽에 그 전수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거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도 관련 그 전수관이라든지 교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구청장 공약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높은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게 폐지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15조에 보면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1년 내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민간위탁 53개 사업장 중에서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은 하지 못하고 3년 주기로 한 거는 징계시효가 3년씩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 조례상에 있는 바와 같이 매년 감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서에서 점검들은 다 실시되고 있고, 실시되고 있는 사항들이 감사 자료로도 제공이 되었습니다만은 최정태 의원님 지적대로 이게 현실에 맞게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허심탄회하게 감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하는데도 조금 부실한 것, 그래서 그런 걸 좀 분석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감사실의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을 분리하든지, 이런 좀 조직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라든지 큰 차원의 문제는 좀 단순히 이 문제만 갖고 조직 개편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분석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것대로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12년부터 한 번도 감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조례 위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조례를 최동태 의원님 지적대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또 뭐 직제를 바꾸든지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의용단 향사 이게 이제 그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죠. 우리 의장님이 여성 의장이라고 해서 못 갔다, 이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부의장이나 그 운영총무위원장이 그 아흔간이 될 차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의장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아예 그 운영총무위원장과 부의장을 그 초청도 안 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그 여성 재관이 입을 수 있는 옷 정도는 마련해가지고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분향관이든 뭐 초원관이든 그 아흥관이든 관계없이 우리 의장님을 이렇게 그 향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향사를 이제 지내기 위해서 헌관 지정은 우리 민속보존에서 수영 향후에 기로회와 의견을 모아서 매년 지정하여 이제 동네 주민들과 우리 구청 이제 의원님들 4분을 모시고 이렇게 봉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정식 참석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동네 관계자들만 해서 11월 10일에 향사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이 헌관 문제를 향사 전에 민속보존에 전달하였으나 이제 민속보존의 입장은 수영 향후회와 기로회 원로들의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 그 여성 의장님이라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가 그 의원 발의 조례를 그 좀 사업으로 그 이렇게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와 더욱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극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방 말씀하신 그 조례도 그 의원님들과 좀 더 현실성 있는 조례로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와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내용들이 처리 결과와 추진 상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리고 규정화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집행부에 의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어려우면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이게 좀 제도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화하는데 의회와 같이 한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하여튼 제가 작가 이름도 제대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계 돌아가는 그 조형물 예, 니콜라스 셰프의 룩스턴 부산입니다. 예. 그분의 작품이 그 태풍에 자빠졌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은 시에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강간가에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의
땅에 들어가는 조례는 또 시조례로 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에 소유한 땅에만 저희들이 자료를 하는 그런 사실은 조금 이 조례의 좀 활용 용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일단 요거를 좀 더 검토해서 어쨌든 조형물 조례 어디가 우리가 관리하는데 더 유익한지를 좀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84억을 선불 카드 형태로 그래서 이제 수영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지역 경제에 상당한 그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이 느꼈던 그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변화된 조건에서 우리 수영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5가지 부문에 대해서 좀 의회와 전문가와 의논하는 그런 테이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보급, 활용 계획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차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그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자원 재활용도를 높이는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과 그 각급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회의,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도 이거 뉴딜 사업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걸 발굴해라고 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8개 정도로 지금 아마 추가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세부 사항을 청장님께 바로 건의해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약 6km 좀 떨어져 있는 그 남구에 생화학 무기 실험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생화학 무기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 실험실과 관련해서 우리 수영구에서도 그 실태라든지 그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받아보고 취합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라든지 대비 계획이 있으면 대비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수영구민락동 110번지 미월드 지역에 그 2020년 6월 경관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질문이 7가지가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6월에 열렸던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제1항 제6조에서 용적률 400%로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관심의위원회가 용적률을 400% 그 이상 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은 다 법령에 의해서 완화가 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녹색 건축물 지원법에 적용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심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 녹색 건축물 지원법에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수포의 어떤 문제를 해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 법의 취지하고는 직접적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녹색 건축물 지원법을 적용하려면 신환경 입증 계획 및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맞습니까? 허가할 때 반드시 또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직접 제출한 제3자가 제출할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한테 기본적으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주 측에서는 다 비공개 요청을 했지만은 저희들은 어떤 공공성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나 빼고는 다 공개를 다 했습니다. 하나는 시민도서 전체를 다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 개요라든지 배치도라든지 필요한 부분만 자료는 공개를 했고 그 이외에는 자료를 다 통지를 했습니다. 무궁화동산을 시민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원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기본적으로 협의는 다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없다고 통보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상가 분양이 가능하게 하는 특혜를 주는 경관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령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어떤 다른 이익이 있다 없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 공원을 매각을 전제로 한 건축 계획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헌법까지 거론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줘가지고 이 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민원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들어온 건물의 높이가 150m 이내로 들어와 있고 실세대 수도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2014년도 대비해서 400실 정도가 적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구청에 나서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도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설명이라도 또는 의견 내용이라도 제대로 들어보고 어떤 판단을 하시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안타까운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대책위와 거기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51페이지 지도 있잖아요. 그 배출구가 그 해수욕장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결국 호우시 배출되는 그 물은 그 오염도가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이 물이 그대로 여기 우리 그 광안 해수욕장 해변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용역을 줘서 수질 오염의 1차 원인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 배출구를 먼 바다 쪽으로 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우리 남천하고 강원 일부 지역에 우호수 분류를 하면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먼저 검토를 해서 지금 사실은 건의를 하게 된 거고 그게 내년에 예산 추경에 반영되면은 그 공사를 한 3년 하고 나면은 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 저게 그 양이 그 만족할 만한 양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우수의 초기 상태의 우수는 굉장히 오염도가 높잖아요. 그 양을 지금 하고 있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다 그 흡수할 수 없다는 거죠. 공사하고 있는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 그 오염원을 완전하게 차단을 못하니 저 공사와 함께
배출구를 먼 바다로 보내는 게 함께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점오염 처리시설 용량을 검토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요거 지금 오수 분리하는 작업과 동시에 어떤 남천 본부장을 비점오염 처리시설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도록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습니다. 수영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리 업무 소홀 지적을 당하고 그다음 관리에 따른 사무분장 부적절 이런 지적을 받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정상 3건을 지적받았는데 결국 그 일원화하겠다고 하는 뭐랍니까? 운영을 말씀. 운영. 예. 그거 일원화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제가 볼 때 징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징계로 이렇게 할 문제인가? 저는 이게 제도를 보완하거나 이런 걸로 돼야 되지 그런 그날 있었던 분이 구급 실무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징계를 받아서 해결이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가라든지 안전관리과 그리고 도시관리과 이렇게 각자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했고요. 전체적인 그 시설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서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 지금 방침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상의 주의 7명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행정 조치가 내려왔는데 어떤 당시에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외부 위원들도 참석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경징계 중에서는 제일 약한 징계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